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내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요, 6.25 전쟁 이후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승만 정권을 두고 우리가 제1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항상 이제 앞으로 대통령들이 나올 때에는 이 대통령이 처음에 등장한 시점과 끝난 시점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령 모양 정리를 항상 할 거니까요, 요 부분 감안을 해 두시고,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게 삐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직선으로 됐을까요? 간선으로 됐을까요? 이승만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아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은 간선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어느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던 제헌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죠. 이때 당시에 간선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이승만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부통령도 같이 뽑혔죠. 부통령 이름이 뭐였다? 네, 이시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이 당선되자 말자 했던 정책, 아까 앞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민족의 배신자들이었던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법을 만들었고, 그 반민법을 가지고 활동했던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네,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상 매수를 해서 유상 분배를 하고 삼정보 기본으로 했던 우리가 무슨 개혁이 있었죠? 농지 개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이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슨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렇죠,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 6.25 전쟁은요, 이승만 정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영향은 뭐냐면 공산주의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승만 정권에 엄청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반공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이 반공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당시에 존재했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욱 미국식으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더 추종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때문에 모든 게 다 황폐화해져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쪼꼬레또 어느 나라에 손을 벌리게 되더라?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됩니다. 자, 요 부분까지가 우리가 6.25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52년도에 있었던 사건 하나와 54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두 개 다 똑같은 성격으로 뭐냐면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건 이름 뒤에 똑같이 무슨 말이 붙는다? 개헌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무슨 말이 붙게 된다고요? 개헌. 개헌이 뭐를 바꾸었다는 뜻이라고요? 헌법을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무슨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발췌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발췌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요거 저기에서 저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발췌개헌이라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해서 핑미 업한 개헌이라는 뜻입니다. 뽑아쓴다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제의 좋은 점은 핑미, 그 다음에 뭐 다른 제도에서의 좋은 점을 핑미에서 요거를 내서 핑미 뽑아쓴다는 의미에서 발췌개헌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연도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까요?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거든요. 자,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승만 쪽 국회의원들보다는 이승만 쪽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많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더라?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더라?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승만의 자기의 정치 세력인 자유당이라는 정당도 만들기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을 뽑았더니 자기 당 사람들이 아닌 다른 쪽, 이승만 반대쪽 사람들이 너무 많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대통령 간선제로서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될 확률이 낮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누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췌 개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발췌 개헌에서 이루어졌던 개혁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뽑는 무슨제에서 간선제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무슨제 직선제로 바꾸자고 했던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미국 같은 나라는 상의원 하의원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으로 나눠버리는 양원제를 하자라는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는 내용은 어느 부분이 거의 집중이 돼서 나오냐면은 이 대통령 선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집중을 해서 나와요. 대통령 선거를 무슨제에서 무슨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방식입니다. 이 발췌 개헌의 이 진행했던 과정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부산 정치 파동이냐면 52년도면 6.25 전쟁이 아직 한창일 때이기 때문에 임시수도인 어디에서 부산에서 모든 정책이 다 이루어질 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반대파라고 얘기했죠. 이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정권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줄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뭐를 동원하냐면 헌병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총으로 외압을 줘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첫 번째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이승만은 발췌 개헌을 통해서 몇 번째 대통령을 한다? 두 번째로 또 대통령을 해요. 근데 사람의 권력이라는 게 솔직히 권력욕이라는 게 끝이 없죠. 자, 또 뭐를 더 하고 싶은 거야? 대통령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헌법의 내용을 봤더니 헌법 내용 안에 첫 번째 대통령인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을 총 2번까지밖에 못한다. 연속으로 임기를 하는 거 연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 내용 안에 초대 대통령은 어느 정도 선까지밖에 대통령을 못하는 중임, 연임이라는 표현을 섞어듣습니다. 중임 제한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철폐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요, 교과서나 문제집들에서는 중임과 연임이라는 표현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자, 개헌을 하려면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총 표수가 몇 표였냐면은요, 표수가 총 203표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찬성이 나오려면은 이 중에 3분의 2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 곱하기 3분의 2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35.3이 무한소수로 나와요. 그러면 최소 몇 표 이상은 나와야 된다? 136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게 개헌 찬성에 통과가 되는데, 실제로 몇 표가 나오냐면 135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개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개헌에 실패한 상황이에요? 개헌에 실패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수학자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애진역에 135.3이 있을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0.3이 있냐는 거죠. 팔다리 하나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135.3은 뭐랑 똑같아? 135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을 지금 어떻게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반올림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올림을 우리가 뭘까지는 버리죠? 1, 2, 3, 4는 버리죠. 5, 6, 7, 8, 9는 올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개헌이라고 부르냐면 4는 죽이고 5는 넣는다라고 얘기해서 이 개헌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4, 5, 입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면, 얘네들 논리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개헌이 통과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정상적으로면 안 돼야 되죠. 근데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이 4.4.5입을 개헌을 통해서 총 몇 번째 대통령에 성공을 하냐면 3선에 성공을 해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총 몇 번 해먹었다? 3번 해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발췌 개헌도 그렇고 4.4.5입 개헌도 그렇고 제대로 된 개헌입니까? 제대로 된 개헌이 아니에요. 이른바 헌법이나 민주주의 제도들을 뜯어고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점을 찍은 게 이 뒷단원에서 배우게 될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승만 시대의 끝을 알리는 4.19 혁명은 그 다음 단원에 배울 거고요. 이 4.4.5입 발췌 개헌을 해가면서 이승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나온 것처럼 기부미 쪼꼬레또 어느 나라에 주로 손을 벌리게 된다? 미국이 주로 손을 벌리게 됩니다. 자, 처음에 전쟁 바로 이후에는 워낙 우리나라에 뭐가 없다 보니까 미국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무상 원조를 해줘요. 뭐 사실 이때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도 너무 농사가 잘 되면서 남아 돌아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밀가루를 뭐 태평양 바다에 내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미국으로 무상 원조로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밀가루,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원당인데, 어른들이 사카린이라고 부르는 원당인데 설탕이라고 적을게요. 설탕, 그리고 면티를 만들 수 있는 면화,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얘네들은 당장 그대로 쓸 수 있지만 가공을 해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팔 수 있는 소비재 원료를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설탕을 만드는 제당, 그리고 면을 만드는 면방직, 흰색 밀가루, 흰색 설탕, 흰색 면. 그래서 흰 거 3개라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가 삼백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들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후에 이게 무상 원조에서 무슨 원조로 바뀌게 되냐면 유상 원조로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가 뭘 갖고 오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 58년에 빚을 지게 되는 차관 형태를 보이게 되면서 경제가 점점 어떻게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나와 있던 미국 원조가 순수 좋은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식량이 되는 부분을 원조를 받아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량 문제는 해결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돈 주고 사 먹는 걸 먹겠어요? 아니면 공짜로 가지고 오는 걸 더 찾겠어요? 공짜는 일단 돈이 안 드니까 더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국내에 농산물 가격에 문제가 발생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농민들도 힘들어지게 되고 도시 사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고 정치는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고, 심지어 이 이후에 삼선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했던 짓을 보면은 독재 정치에 거의 뭐 베이직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뭐 정치적 세력의 반대 세력이었던,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진보당이라는 정당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들은 되게 좀 치안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적 언론을 내놓았던 경향신문까지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승만 정권이 거의 갈 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삼촌이 6.25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전의 이승만 정권하고 6.25 전쟁 이후의 이승만 정권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요것도 중요한 내용들 뚫어가지고 요거 중심으로 볼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중심으로. 자, 요거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자,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이 총 2번의 헌법을 고치는 뭐를 한다? 개헌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개헌은 픽미업. 좋은 내용 뽑아서 개헌한다고 해서 무슨 개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췌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대통령 무슨 제로 바꾸더라? 직선제로 바꾸더라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로 개헌을 한 거는 자, 반올림의 논리라고 얘기했어요. 4미터로는 죽이고 5위로는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쵸, 4.4.5입 개헌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4.4.5입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승만 같은 자,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무슨 대통령? 초대 대통령. 자,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어요. 연임, 중임, 제한을 유지를 한다. 제한을 철폐시킨다. 예. 철폐를 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총 몇 번째 대통령을 하더라? 네, 3선에 성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때 경제정책을 봤더니 전쟁 이후에는 미국에서 공짜로 받아왔어요. 기부미, 초콜릿도. 우리가 그거를 공짜 무슨 원조? 무상원조라고 얘기했고, 자, 판매하기 위한 소비재 원료를 가지고 옵니다. 흰 거 3개였어요. 무슨 가루, 밀가루, 무슨 당, 설탕. 이거 원당이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무슨 화, 면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흰 거 3개 몇백 산업, 300 산업을 실시합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뭐 제분 산업, 설탕을 만드는 뭐 제당 산업, 면화를 만드는 무슨 산업? 면방직.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승만 정권의 끝에 해당하는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최고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최고가 될 거니까 항상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